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즐겁게 수업하는 열정의 치트 전문가 송원입니다. 우리 학생들 영화 영민 봤나요? 작년에 2014년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완전 멋지고 계속 멋지고 또 멋진 현빈님이 나오셔가지고 선생님이 봤어요. 그런데 10분도 안 돼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아무튼 시작할 때 뒤에는 잘 보지 못했지만 시작할 때 되게 굉장히 인상적인 말이 나오더라고요.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되고 그게 겉으로 배어나오고 그럼 밝아지고 그럼 남을 감동시키고 아무튼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다. 정성에 대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선생님이 강의를 준비할 때 한 강당 7번씩 보는 걸 원칙으로 해요. 선생님이 카메라 울렁증이 심한 A형이다 보니 소심한 A형이다 보니 그 정도는 봐줘야 편안하게 좀 잘 전달력이 있는 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정도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 보게 되면 그 정도까지 못 보게 되면 막 표정이 어두워지고요. 말도 더듬고 이렇게 위축이 돼요. 우리 피디님 말로는 강의가 루즈해져요. 자, 우리 학생들은 각 과목별로 수능까지 몇 번을 봐야겠다고 결정하셨나요? 여러분 선배들 조언도 듣고 그리고 만점 받은 사람들의 수강 후기들 읽으면서 각 과목별로 내가 이만큼씩 봐야지 이렇게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능 전까지 그만큼 다 보고 나면 나는 충분히 정성을 기울인 거고요. 그러면 편안하고 밝게 수능에 임할 수 있을 거예요. 목표에 도달한 다음에 수능을 본 거랑 그렇지 않은 거랑 수능을 볼 때의 마음가짐이 많이 다를 거예요. 선생님처럼 표정이 어둡고 위축되지 않게 밝게 수능을 볼 우리 학생들과 지난 시간 내용 복습 진행해 볼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 내용 성간물질, 우리 은하에 있는 성간물질의 그 영향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자, 이 별이 있고요. 여기 성간물질이 있고요. 여기 관측자가 있어요. 이 성간물질 때문에 별빛이 줄어드는 걸 우리는 소광 현상이라고 얘기하죠. 소광이 되면 겉보기 등급 어떻게 된다고요? 빛의 양이 주니까 어두워 보이니까 등급은 커집니다. 그 다음 푸른색 빛의 양이 제거되니까 여기 짧은색 빛이 줄어드니까 그죠? B등급의 숫자가 커져버려요. B등급 푸른색 빛의 양이 주니까 B등급이 커지죠? 색지수는요? 증가합니다. 그런데 겉보기 등급이 변해서 거리수가 변해도요 별이 실제 거리가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연주 시차는 그렇죠? 안 변해야 된다고요. 자, 지난 시간에 이 문제 풀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 내용을 마무리하고요. 이제 이번 시간에 학습 주제 들어가죠. 자, 우리 은하에 대한 내용은 다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시선을 외부로 이렇게 펼쳐서 외부 은하들의 종류 그리고 더 넓어진 우주의 구조 그리고 외부 은하들에서 알아낸 허블의 법칙에 대해서 이번 시간 공부하게 될 텐데 이번 시간은 정말 명백한 주인공이 있어요. 주인공 누구냐? 허블입니다. 허블은 옥스퍼드 대학, 영국의 최고의 대학으로 할 수 있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장학생으로 법을 공부해서 변호사가 됩니다. 운동도 되게 잘해가지고요. 권투 선수도 하고 육상 선수도 하고 막 그런데요. 그렇게 여러 가지 일, 스페인어도 엄청 잘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결국 내가 좋아하는 건 별을 관측하는 거야. 그래서 윌슨산 천문대라는 데로 가요. 이때까지 사람들은 우리 은하와 우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 은하가 곧 우주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은하 바깥에 물질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실제 지금 은하인 것을 성운이라고 얘기했어요. 안드로메다 성운, 마젤란 성운, 실제는 은하인데 그걸 성운이라고 불렀다고요. 그런데 허블이 윌슨산 천문대에서 여러 관측을 해가지고요. 이 성운이라고 불렸던 물질이 우리 은하 외부에 있는 굉장히 거리가 먼 물질들이고 그래서 우리 은하와 같은 은하고 은하를 많이 관측한 다음에 모양에 따라 분류하고요.
그리고 분류하고 나서 그 은하에서 오는 파장을 조사해서 굉장히 큰 우주의 진실, 그렇죠? 우주가 정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밝혀냈다고요.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인 우리 은하가 우주가 아닌 것, 그리고 우주가 정지해 있지 않다는 것을 다 허블이 밝혀내게 됩니다. 자, 그럼 허블이 여러 성운이라고 분류되는 것들이 은하구나. 그렇게 은하임을 알아내고 난 다음에 그 은하를 모양에 따라 분류한 허블의 분류, 소리굽새형 분류 체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허블은요, 형태, 모양에 따라서 외부 은하들을 엄청 많이 관측하고 분류했습니다. 여러분, 모양에 따라서 분류했대요. 눈으로 망원경으로 본 다음에 그걸 모양에 따라 분류했대요. 그러면 어떤 파장 영역으로 관측한 거냐? 눈으로 봐서 모습을 봤으니까, 그쵸? 가시광선 영역의 관측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허블은 모습에 따라서 규칙적인 은하인 타원 은하와 나선 은하, 그리고 규칙적이지 않은 불규칙 은하로 나눠 놓고요. 또 규칙적인 은하를 타원 은하와 나선 은하로 분류했는데 그 분류 기준과 은하마다의 특징이 무엇이냐? 먼저 타원 은하는요, 편평도로 이 제로부터 이 세븐까지 또 분류를 해요. 타원 은하를 또 분류하는 기준은 편평도인데요, 여러분. 편평도가 뭐냐? 기억나나요? 편평도는 타원의, 좀 크게 그릴까요? 타원의 긴 반지름을 A라고 하고 타원의 짧은 반지름을 B라고 하면 편평도는요, A분의 A-B를 편평도라고 얘기해요. 자, 이 편평도 값에다가 10을 곱해가지고 0부터 7까지 타원을 분류했어요. 자, 편평도가 크다는 얘기는요, 여러분, A랑 B의 차이가 크다는 얘기예요. A는 길고 B는 더 짧을수록 편평도가 커져요. 다시 얘기하면 더 찌그러진 타원 은하일수록 편평도가 큽니다. 요거 편평도가 클수록 더 찌그러진 은하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이 타원 은하는 우리 은하 내에 있는 비슷한 모양의 별의 집단인 구상성단이랑 특징이 비슷해요. 여러분, 구상성단은 산계성단이랑 뭐가 다릅니까? 그쵸? 주로 어떤 별들로? 맞아요. 늙은 별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주로 늙은 별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는 젊은 별, 그리고 젊은 별을 만드는 물질, 뭡니까? 그쵸? 성간 물질이 굉장히 적다는 걸 의미해요. 얘는 적다. 그 다음 나선 은하로 한번 가볼게요. 나선 은하는요, 이렇게 정상 나선 은하와 막대 나선 은하, 또 정상 나선 은하, 막대 은하 각각이 A, B, C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구분의 첫 번째 기준은 뭐냐? 뭘까요, 여러분? 정상과 막대를 나누는 기준? 그쵸? 막대죠. 영어로 바드. 얘는 나선 은하, 스파이럴이라서 S라고 불러요. 얘는 막대기가 있다, 바드 스파이럴이라고 해서 SB형이라고 부르는데요. 막대기가 있으면 막대 나선 은하, 막대기가 없으면 정상 나선 은하가 돼요. 또 핵의 크기에 따라서 핵이 커요. 그리고 나선팔이 아주 단단하게 이렇게 감겨 있어요. 그러면 A형. 핵이 점점점 작아지고 나선팔이 이렇게 헐겁게 되면서 BC형으로 구분되고요. 이 중에 우리 은하는 어디에 속하느냐? 우리 은하는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뭐에 속한다고요? 그쵸? 막대 나선 은하이고요. 요거 SBB형에 속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은하예요. 아, 우리 은하 막대 나선 은하구나. 자, 나선 은하. 우리 은하에서 공부했듯이 나선 은하는 젊은 별들 집단도 있고요. 늙은 별들 집단도 있어요. 근데 젊은 별들 집단이 어디에 있죠? 그쵸? 나선팔, 다른 말로 원반부에는 젊은 별이랑 젊은 별을 만드는 물질인 성간 물질이 존재합니다. 위치합니다. 늙은 별도 있어요. 구상성단으로 핵과 헤일로에 위치하게 돼요. 그럼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 타원 은하와 나선 은하. 젊은 별이랑 성간 물질의 양이 어디에 더 많아요? 타원 은하에 비해서 나선 은하가 더 많죠. 하나 더, 불규칙 은하 보죠. 특정한 모양이 없어요. 대부분의 은하들은 대칭성을 가지고 있거나 특정한 모양이 있는데 불규칙 은하는 그렇지 않은 걸 불규칙 은하라고 해요. 불규칙 은하는 가지고 있는 별, 물질의 대부분이 젊은 별과 성간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젊은 별과 성간 물질이
양이 제일 많은, 비율이 제일 많은 은하는 불규칙 은하네요. 그쵸? 그래서 불나타. 젊은 별이 많으면 환하고 밝고 푸르니까요. 젊은 별이 많으면 불나타, 불났다. 불난 것처럼 밝다. 밝은 별이 많으면 불났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어떨까요? 자, 이렇게 허블이 분류한 세 종류의 은하에 대한 특징을 마무리하고요. 이제 허블이 분류하지 않은 다른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여러 은하들, 특이 은하들로 정리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특이 은하의 첫 번째, 전파 은하라는 은하예요. 전파 은하는요, 말 그대로 다른 은하에 비해서 전파를 굉장히 많이 방출하는 은하죠. 방출하는 전파의 양이 수백 배, 다른 은하의 수백 배에 이르는 은하인데요. 이 은하는 X선으로 봤을 때 이런 모양, 전파 영역으로 봤을 때는 이런 모양, 가시광선 쭉 눈으로 관측했을 때는 이런 모양이에요. 허블의 분류는 가시광선으로 분류했다고 선생님 말씀드렸잖아요. 가시광선으로 분류했을 때는 모양이 둥글둥글하네요. 그럼 전파 은하는 허블의 분류상 어디에 속하는 은하일까요? 그렇죠? 허블의 분류에 의하면 타원 은하에 속하는 은하이고요. 전파를 강력하게 방출하고요. 그리고 전파 영역에서 보면 중심에 핵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핵에서 빠져나간 아주 고속의 흐름인 Z로 연결된 덩어리인 로브로 대칭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전파 은하의 모양상의 특징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은하, 특이 은하의 두 번째, 세이퍼트 은하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세이퍼트 은하는요, 자, 이게 세이퍼트 은하의 스펙트럼이고, 이건 세이퍼트 은하를 사진으로 찰칵 찍은 거예요. 먼저 가시광선 영역으로 본 세이퍼트 은하는, 즉 허블의 분류상 어떤 은하에 속하는지 우리가 한번 또 분류해 볼 수 있겠죠. 어떤 은하에 속합니까? 여기 중심에 핵 있고요. 이렇게 막 나선팔이 휘감고 있잖아요. 맞아요. 맞죠? 세이퍼트 은하는 나선 은하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칼 세이퍼트라는 분이 나선 은하를 굉장히 많이 조사했어요. 그 중에 2% 정도가 이 세이퍼트 은하에 속해요. 자신의 이름을 따서 세이퍼트 은하라고 이름을 정해줬는데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 별빛의 스펙트럼에서 별빛이 많이 방출되는 부분, 이걸 방출선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방출선이 다른 은하에 비해서 굉장히 넓은 거예요. 넓은 방출선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 이렇게 특정한 스펙트럼상의 선이 이렇지 않고 이렇게 넓게 있다는 건 굉장히 그 별의 대기를 이루고 있는 물질들이 빠르게 회전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다른 은하에 비해서 세이퍼트 은하는요, 핵이 커요. 그리고 스펙트럼의 방출선의 파장이 굉장히 넓습니다. 방출선이 굉장히 넓어요. 그건 첫 번째, 은하를 이루고 있는 가스운이 빨리 회전하고 있다는 거고요. 하나 더, 그렇게 빨리 회전하려면 뭔가 중심에 아주 큰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 관측되지는 않지만 블랙홀이 있다는 의미가 돼요. 또 가시광선 관측상으로, 즉 허블의 분류상으로는 뭐에 속한다? 맞아요. 형태상은 나선 은하에 속한다. 이제 세 번째 특이 은하, 퀘이사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퀘이사는요,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 영어 단어의 약자예요. 약자를 따서 퀘이사라고 했어요. 그 영어 단어가 뭐냐? 이거예요. 콰지, 스텔라, 오브젝트. 스펠링이 맞을지는 모르니까 선생님이 굉장히 빨리 지우면서 앞글자만 따서 퀘이사예요. 콰지가 뭔 말이냐? 거의 뭐뭐인 것 같은, 스텔라, 별 같은 물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퀘이사는 준항성, 별처럼 보이는 은하예요. 어떻게 은하인데 별처럼 보일까요? 특징, 별처럼 보임. 은하는 엄청 큰 별들의
대단히 많은 별들의 집합이죠. 우리 은하만 하더라도 10의 11승계의 별이 있어요. 그런데 외부에 있는 다른 은하인데 그렇게 많은 별로 이루어진 은하인데 그냥 다른 별들처럼 별로 보여요. 왜일까요, 여러분? 맞아요. 멀어서예요. 멀어서. 굉장히 멀어서 그 큰 은하가 이렇게 작은 별처럼 보이는 거예요. 증거 있냐? 얘가 별이 아닌 퀘이사인 증거 있냐? 그렇게 먼 증거 있냐? 은하인 증거 있냐? 증거가 있어요. 이 은하의 스펙트럼을 조사해 보면 원래 기존에 있어야 되는 파장 람다 제로에 비해서 나중 파장이 굉장히 길어서 이걸 지금 적색 편이량이라고 하는데 적색 편이량이 0보다 되게 많이 커요. 이게 막 큰 건 0.82 정도가 돼요. 적색 편이량이 1에 가까우면 빛의 속도로 우리에게 멀어진다는 뜻이거든요. 빛의 속도로 우리에게 멀어질 수 있는 천체는 거의 우주의 끝에 있는 되게 먼 물체거든요. 적색 편이량이 크다는 말은 매우 빠르게 우리에게 후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후퇴 속도가 되게 빠르다는 얘기고요. 아직 우리가 허블의 법칙 안 배웠지만 곧 배울 허블의 법칙에 의하면 후퇴 속도가 이렇게 빠르다는 얘기는 거리가 굉장히 멀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머니까 커다란 은하인 그 은하인 퀘이사가 별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자, 퀘이사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은 뭐냐? 요거. 은하의 스펙트럼의 적색 편이량이 큰지 조사해 보는 거예요. 굉장히 1에 가까운지 조사해 보면 퀘이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멀리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우주 생성 초기에 만들어진 물질이고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비교인데요. 항성, 별과 퀘이사, 은하, 광도를 한번 비교해 보래요. 저 광도의 의미를 잘 파악해 봅니다. 여러분, 광도는요. 겉보기 밝기를 의미하는 말이 아니죠. 광도는 실제 밝기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광도는 절대 등급이랑 비슷한 의미를 갖는 진짜 밝기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항성, 별 하나와 별이 정말 많이 모여있는 은하의 실제 밝기는 당연히 퀘이사가 커야죠. 그런데 왜 별처럼 보이는데요? 멀어서라니까요. 멀어서 그렇게 보이고요. 먼 걸 확인하는 방법까지 기억합니다. 스펙트럼의 적색 편이량이 크면 퀘이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은하의 종류별 특징을 마무리하고요, 여러분. 이제 은하보다 더 큰 구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여러분, 별이요. 모여서 이렇게 성단을 이루어요. 구상성단. 그런데 은하도요. 이런 별들의 집단처럼 이런 은하도요. 별이 집단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은하도 집단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은하 집단의 가장 작은 집단을 우리는 은하군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은하가 속한 가장 작은 단위인 은하군의 이름은 국부은하군이에요.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 등의 한 수십 개의 그런 은하들로 이루어져 있는 은하군입니다. 자, 은하군보다 조금 더 큰 은하의 집단을 은하단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더 큰 집단을 초은하단이라고 얘기합니다. 1980년대까지 사람들은 초은하단이 우주의 구조 중에서 은하들의 집단 중에서 가장 큰 집단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1980년대 이후에 더 큰 구조인 우주 거대 구조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크기를 비교해 보면 이렇게 성단이니까요. 은하 내에 있는 구조니까 가장 작고요. 그리고 은하단 우주 거대 구조인데요. 우주 거대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요. 자, 이게 우리 은하가 있는 지점이고요. 1989년에요. 우리 은하에서 이렇게 봤을 때 시선 방향으로 봤을 때 은하의 집단이 뭔가 벽처럼 이렇게 뭔가 이루어져 있는 구조를 발견했어요. 굉장히 많은 은하의 집단, 그걸 아주 큰 벽이라고 해서 그레이트 월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 그레이트 월의 크기는요. 괄호로는
3억 광년, 세로로는 5억 광년. 그런데 2003년에요. 그 그레이트 월보다 조금 더, 아니 많이 더 큰 구조인 이거 슬론 그레이트 월을 발견해요. 굉장히 큰 은하들의 집단이란 뜻이고요. 이걸 우주의 거대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은하들은 이렇게 뭔가 줄기를 이루면서 모여있다. 그래서 이런 줄기들을 거대 가락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런데 거대 가락과 가락 사이에 뭔가 비어있는 공간도 있다. 이 비어있는 공간을 거대 비어있다 공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가락과 가락이 만나고 있는 지점, 가락과 가락이 만나고 있는 이 지점에 초은하단이 존재한다는 것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은하도요, 여러 개들이 모여서 집단을 이루고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허블의 법칙으로 넘어갑니다. 자, 허블이요, 은하에 대해서 많은 걸 연구하게 되는데요. 자, 칠판 쪽으로 조금 움직여서 허블이 은하에 대해서 연구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기초를 쌓고 돌아와 볼게요. 자, 허블은요, 첫 번째, 은하가 우리에게 보내는 스펙트럼, 빛에 분산된 스펙트럼을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원래 파장이 나타나야 되는 부분보다 파장이요, 여러분, 파장이 긴 쪽, 여기가 파장이 짧은 쪽, 파장이 대부분 다 이렇게 긴 쪽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죠. 원래 파장보다 파장이 긴 쪽에 나타난다. 무슨 뜻이죠? 우리에게 멀어지고 있다는 뜻이라고요. 그래서 허블이 외부 은하들의 스펙트럼을 조사해서 알아낸 것이 뭐냐면, 외부 은하들의 파장은요, 원래 파장분의 파장의 변화량, 이 적색 편이량이 0보다 크다. 즉 우리에게 후퇴하고 있다. 두 번째, 외부 은하들의 파장만 조사한 것이 아니라 거리도 조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이용해서 별까지의 은하까지의 거리를 조사하냐면 세페이드 변광성의 주기 광도 관계라는 걸 이용해요. 세페이드 변광성은 은하마다 가지고 있는 변광성인데요. 여러분 기억나나요? 우리 태양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별이요, 주계열성 단계를 지나서 적색거성 단계를 지나서 백색외성이 되기 전에 적색거성의 중심부가 헬륨이다 탄소로 바뀌고 나면 중심부는 수축하고 외부는 팽창하면서 다시 에너지가 줄어들면 수축하고 다시 팽창하고, 이런 변광성을 우리는 맥동 변광성이라고 얘기했어요. 질량이 큰 별이,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갖는 별이 이렇게 맥동하면 검은 고자리 RR이라는 변광성이 되는데, 질량이 큰 별들이 이렇게 맥동하면 세페이드 변광성이라는 변광성이 되거든요. 자, 그 세페이드 변광성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밝기가 특정한 주기를 가지고 이렇게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하는 거죠. 눈으로 보는 밝기가요, 어두워졌다 밝아졌다가 이렇게 특정한 주기를 갖고요. 그리고 하버드 연구원이었던 리비트라고 하는 분이 밝혀냈어요. 그 주기가, 세페이드 변광성마다 갖는 그 주기가 곧 그 은하의 그 별의 절대 등급을 의미하더라. 주기가 길면 길수록 더 광도가 크더라. 그러면 세페이드 변광성의 겉보기 등급을, 밝기 변화를 조사해서 겉보기 등급을 알아내고, 주기를 알아내면 겉보기 등급 알고요, 주기를 알면 절대 등급을 알 수 있으니까 뭘 알 수 있느냐? 그 세페이드 변광성이 있는 은하까지의 거리를 알 수 있게 돼요. 자, 각 은하마다의 스펙트럼 조사하고요, 각 은하의 거리를 조사했더니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 우리 차트로 가서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보세요. A, B, C 서로 다른 은하들이고요. 그 은하들의 거리와 그리고 원래 그 은하들의 파장이 있어야 되는 영역과 파장의 변화량, 이쪽은 파장 길고요, 이쪽은 파장 짧고요. 세 은하들이 모두 다 파장이 긴 쪽으로 이동됐다고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 있냐? 외부 은하에서 스펙트럼 파장에 뭐가 나타났어요? 길어지는 현상,
적색 편의가 나타났어요. 적색 편이 나타났다는 것은 파장이 길어졌다는 것은 우리로부터 멀어졌다는 의미가 된다. 외부의 나의 거리가 우리로부터 적색편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로부터 후퇴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그런데요, 하나 더 발견하게 되죠. 뭡니까? 거리가 19메가파섹일 때는 스펙트럼 변화량이 요만큼, 파장의 변화량이. 그런데 430메가파섹일 때는 파장의 변화량이 이만큼. 오, 거리가 멀면 멀수록 적색 편의량이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 값이 어떻습니까? 커요. 람다분의 델타 람다 값이 커지면 후퇴 속도가 커지죠. 거리가 멀면 멀수록 파장 변화량이 크고 그건 곧 우리에게 더 빨리 멀어진다는 의미가 되는데 그것만 일단 정리해 볼게요. 거리가 멀수록 적색 편이랑 크고요. 적색 편이랑 크다는 얘기는 후퇴 속도가 더 빠르다는 의미가 되는데 이걸 가지고 허블은 법칙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 법칙이 뭐냐? 자,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봐보면 그래프를 잘 보면 Y축에 후퇴 속도 VR 있고요. X축에 은하까지의 거리 R이 있어요. 요거 자, 이 은하들을 지금 포인팅한 그림을 보면 이렇게 뭔가 선상이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럼 우리 수학적으로 보면 이 그래프는요. 몇 차 함수 그래프에 해당하죠? 그렇죠. 1차 함수 그래프에 해당해요. 1차 함수 그래프의 일반항은요. y는 ax 꼴이 되죠. 얘네들을 이 일반항식에 대응시켜 보면 y축에는요. v 있고요. 후퇴 속도 혹은 시선 속도. 그리고 x축에는 거리가 있어요. a가 뭡니까? 기울기에 해당하는 값. 그걸 허블은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기울기 값을 h라고 이름 붙여요. 그래서 허블의 법칙, 그 유명한 법칙은요. 바로 요겁니다. v는 hr. 거리가 멀면 멀수록 더 빨리 후퇴한다. 후퇴 속도는 거리와 비례한다. 뭘 통해 알았느냐? 후퇴 속도 뭘 통해 알았어요? 파장 변화량으로 알았어요. 적색 편의량으로 후퇴 속도 알았고요. 세페드 병광성의 주기 광도 관계로 거리 알았더니 얘네들이 이런 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V는 HR이라는 일반식을 만들어냈다고요. 이것이 주는 의미는 조금 후에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H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먼저 정리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H는요. 이 그래프에서 A, 기울기에 해당하죠. 즉 H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기울기니까 X값의 변화량분의 Y값의 변화량, 즉 거리분의 속도를 해주면 돼요.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은하랑 이 은하가 계속 이렇게 멀어졌대요. 만약 같은 속도로 멀어졌다면 이렇게 멀어진 거리를 가는데 걸린 시간이요. 원래 붙어 있었다가 멀어졌어요. 그게 뭐에 해당하느냐? 우주의 나이가 될 거라고요. 그럼 거꾸로 그 속도로 되도록 가면 이제 원위치가 될 테니까.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게 후퇴 속도가 똑같다면, 일정했다면 거리를 속도로 나눠준 값이 지금 떨어져 있지만 붙어 있다가 그만큼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우주의 나이 t라면 속도분의 거리가 h네요. 그럼 거리분의 속도가 h네요. 그럼 속도분의 거리, 우주의 나이에 해당하는 값은 뭐에 해당하느냐? 그쵸? 허블 상수의 역수가 돼요. 허블 상수는 우주의 나이의 역수를 구하는 한 방법으로 사용이 되는 중요한 값이고요. 두 번째, V는 HR이래요. R이 고정되어 있을 때 허블 상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얼만큼의 속도로 후퇴하는지가 결정이 돼요. 그리고 허블 상수의 단위가 뭐냐면 후퇴 속도의 단위가 km/s고요. 그리고 거리의 단위가 메가파섹이에요. 그래서 허블 상수의 단위는요. km/s/메가파섹이 돼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1메가파섹이라는 거리당 후퇴하는 속도를 허블 상수라고 얘기한다고요. 자, 1메가파섹당 그렇게 후퇴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 이제 곧 우리가 알게 될 텐데 그건 우주가 팽창함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H는 팽창 속도를 의미하는 값이다. 허블 상수의 중요한 의미, 우주 나이의 역수라는 것. 그 다음
팽창 속도에 해당한다는 것 정리하고요. 그럼 이 V는 HR이라는 시기, 거리가 멀수록 더 빨리 후퇴한다는 것이 도대체 우주에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차근차근 이해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갑니다. 자, 여기 개미가 여러분 4마리 있어요. 자, 요 개미는 A, 요 개미는 B, C, D라고 합시다. 자, A 개미를 기준으로요. B, C, D가 A 개미로부터 얼마큼 떨어져 있는가? 여기 밑에 센티미터 단위의 자를 보면 알 수 있죠? 그걸 한번 우리 표시해 볼게요. 자, A와 B 사이의 거리, A와 C, A와 D 사이의 거리가요. 센티미터 단위로 얼만큼씩 2cm, 4cm, 6cm만큼 떨어져 있는데 개미를 요 자에다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2배로 늘려봤어요. 2배 팽창시켰더니 A 개미와 B 개미 사이의 거리는 얼마큼이 됐느냐? 4, 8, 12가 돼요. 그런데 이 늘릴 때 걸린 시간이 여러분 1초라고 해볼까요? 1초의 시간 동안 이만큼 거리에 떨어져 있었는데 4만큼 거리로 거리가 멀어졌어요. 그러면 후퇴한 속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속도는 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줬죠? 변화된 거리에다가 시간을 나눠준 값이 될 거예요. 그죠? 2cm/s의 속도로 B는 A에서 멀어졌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C는요? 4cm/s의 속도로요. D는 6cm/s의 속도로요. 자는 그냥 단순히 2배 확장됐는데요. 멀리 떨어진 개미가 A로부터 더 멀리 떨어진 개미가 더 조금 떨어진 개미보다 더 빨리 후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거리가 멀수록 빨리 후퇴한다고요? 그게 바로 V는 HR 허블의 법칙의 의미입니다.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면 좌표가 일정한 비율로 늘어나면요. 자가 쭉 당겨지면 멀어지는 속도는요. 거리가 멀수록 더 많이 멀어지게 됩니다. 거리에 비례하게 되죠. 그걸 거꾸로 그럼 우주에 적용시켜보면 더 멀리 있는 은하가 우리로부터 더 빨리 멀어진다는 건 좌표가 일정한 비율로 늘어난 것, 우주의 공간이 일정한 비율로 늘어난 것, 즉 우주의 팽창을 의미한다는 거죠. 서로에 대해서 멀어지는 팽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또 무슨 뜻이냐? 특정한 중심이 없는 팽창이래요. 일단 거리가 멀수록 더 빨리 멀어진다는 것. 팽창이라는 걸 일단 이해가 갔는데 특정한 중심이 없는 팽창이래요. 자, 그건 어떤 경우인지 또 다른 경우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자, 풍선 위에 단추가 A, B, C 3개가 있고요. 이 단추가 의미하는 게 은하예요, 여러분. 자, 요렇게 은하가 A와 B, B와 C, 그리고 A와 C 사이의 거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2배 팽창되면, 그렇죠? A와 B 사이의 거리가 10이 되고요. B랑 C 사이의 거리도 10이 되고요. A와 C 사이의 거리는 20이 돼서 1초 동안 늘렸거든요. 팽창 속도는 5 그리고 10이 돼요. 더 멀수록 빨리 멀어지는데 지금 이건 특정한 점을 기준으로 잡고 있지 않거든요. 여러분 볼까요? 자, A를 기준으로 삼으면요. A를 기준으로 삼으면 B가 5cm/s의 속도로 A에서 멀어져요. C는요. A를 기준으로 삼으면 10cm/s의 속도로 A에서 멀어져요. 얘는 5cm/s의 속도로. 그럼 B를 기준으로 한번 잡아볼까요? B를 기준으로 한번 잡아보면 그럼 B에서 봤을 때는 A가 어떤 속도로 멀어질 것이냐? 여기 상대 속도 개념이 사용이 돼야 됩니다. 자, 상대 속도 우리 은하에 회전할 때 공부했죠? 뭐에서 뭘 빼면 된다? 남 속도에서 내 속도를 빼주면 된다. B가 본 A의 속도는요. A의 속도에서 B의 속도를 빼주니까 마이너스 벡터가 되죠. 요렇게. 그래서 B를 기준으로 보면 B 자신을 보면 자신이 멈춰 있고요. A가 5cm/s의 속도로 B에서 멀어지고요. C는요. C의 속도에서 B의 속도를 이만큼 빼주면 C는 또 5cm/s의 속도로 B에서 멀어져요. C를 기준으로 해도 A와 B가 C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뭘 기준으로 하든 상관없이 우리
우주도요. A, B, C 뭐가 기준이 됐는지 알 수 없게 이렇게 공간이 팽창하는 팽창이라고요. 우주는요. 이렇게 특정한 중심 없이 공간이 늘어나는 팽창인데 우주가 팽창해서 은하와 은하가 멀어진다고 하더라도 은하 자체는 사이즈의 변화가 있느냐? 마치 단추가 풍선에 고정되어 있을 때 풍선을 불어도 단추의 크기는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주가 팽창해도 은하 자체의 크기는 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하 자체의 중력이요. 팽창을 이길 만큼의 힘의 크기가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자, 풍선을 불어서 단추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으로 본 우주의 팽창은 공간 자체가 팽창하는 것이고 특별한 중심이 없는 팽창이고 서로에 대해서 멀어지지만 단추, 은하 자체의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중력 때문에. 그리고 선생님이 조금 전에 우리 은하가 포함된 가장 작은 은하의 집단을 국부은하군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국부은하군 내의 은하들은요. 너무너무 은하들 사이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우주 팽창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국부은하군 내의 은하는 V는 HR인 허블의 법칙에 적용되지 않아요. 거리가 멀수록 빨리 후퇴하지 않고 얘네들은 서로 이렇게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고요. 안드로메다 은하, 우리 은하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기억하실 건 국부은하군 내에 있는 은하들은 가까워서 허블의 법칙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자, 허블의 법칙 V는 HR은 마법의 식이에요. 우주에 대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려주는데요. 알려주는 첫 번째 정보가 무엇이냐? 자, 외부 은하까지의 거리를 측정하게 해준대요. 자, 여러분, 우리 별까지의 거리 측정하는 방법 공부했어요. 그럼 은하까지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뭐가 있겠느냐? 자, 별까지의 거리 측정할 수 있는 방법 한번 얘기해 봐 주세요. 그쵸? 연주시차가 있었죠. 연주시차는 R은 연주시차분의 1이었어요. 그죠? 근데 연주시차는 단위가 뭐 단위였냐면 초단위였다고요. 각의 크기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시차의 값이 연주시차의 값이 0.01초이기 때문에 연주시차로 알아낼 수 있는 거리에는 한계가 있어요. 얼만큼 거리까지밖에 구할 수 없느냐? 그렇죠. 100파세까지밖에 연주시차로 구할 수 없어요. 연주시차로 구할 수 있는 거리에 한계가 있다. 멀리 있는 별 혹은 은하는요. 스몰 마이너스 라지 m은 5 로그 r 마이너스 5 거리지수를 이용해서 구하던가 아니면 요거 허블의 법칙을 이용해야 돼요. 허블의 법칙에서 후퇴 속도로 v 구하고요. 그리고 2번 이용해서 r을 구해서 h만 결정해내면 그 다음은 h가 고정된 값이기 때문에 이제 은하의 스펙트럼만 정리해 놓으면 바로 r을 구해낼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허블의 법칙은요. 외부 은하까지의 거리를 구하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식이라는 거. 두 번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허블 상수를 이용해서 우주의 나이를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특정한 두 은하 사이의 거리가 이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주가 팽창해서 둘 사이의 거리가 멀어졌다면 과거로 거슬러 가면 두 은하 사이가 붙어 있었겠죠. 그죠? 그럼 이만큼 후퇴 속도로 멀어진 시간이 곧 한 점에 있다가 이만큼 된 시간, 즉 우주의 나이일 거라고요. 그래서 V는 HR을 이용하면 우주의 나이도 구해낼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V는 HR에서 둘이 멀어져간 거리를 속도로 나누면 시간을 알 수 있으니까 속도 1위로 오고요. 허블 상수 요리로 가면 V분의 R은 H분의 1, 우주의 나이는 허블 상수의 역수구나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퀘이사의 적색 편의량이 거의 1에 가깝다 그랬어요. 0.8 정도. 그러면 아주 멀리 있는 은하는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적색 편의량이 1에 가까우면 1이면 후퇴 속도는 뭐가 되냐면 빛의 속도가 돼요. 그런데 물리적으로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물체가 있습니까? 없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멀어지면 진짜 멀다는 얘기고요. 그 굉장히 빠른 것에 한계가 있으니까 진짜 먼 것에서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인 빛의 속도로 우리에게 멀어지는 그 곳까지의 거리가 곧 우주의 크기가 아닌가 가정에서 후퇴 속도에 빛의 속도를 넣어주고요. 그리고 측정한 거리가 우주의 크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허리 법칙이 우리에게 주는 정보 3가지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매직워드로 마지막 정리합니다. 거리가 먼 은하일수록 후퇴 속도가 빠르다. 이건 뭘 의미한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팽창 전, 팽창 후에 풍선을 불면 단추의 크기의 변화, 단추의 개수의 변화 나타나지 않듯이 팽창 전, 팽창 후의 우주의 질량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우주는 뭘 중심으로 해도 다 서로들이 멀어지는 팽창인 중심이 없는 팽창이다 라고 정리를 마무리하고 이제 기출문제로 자,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요건 정말 알면 너무 쉬운 문제이고요. 모르면 풀 수 없는 문제. 자, 그림은 별과 외부 은하를 관측한 영상 자료이고요. 여기 퀘이사라고 적혀 있어요. 퀘이사가 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퀘이사는 뭡니까? 분명히 은하예요, 은하. 당연히 별, 항성보다 광도가 어마어마하게 큰 은하이지만 퀘이사. 그런데 비슷해 보여요, 별처럼 보여요. 왜 별처럼 보이냐? 멀어서 그렇고요. 먼 걸 도대체 어떻게 알아내느냐? 제가 퀘이사인지 그냥 별인지 어떻게 구분하느냐? 뭘 따져보면 된다? 스펙트럼의 편의량, 적색 편의 정도를 알아내면 그게 1에 가까우면, 엄청 크면 퀘이사인 거다. 보기 가죠. 기억, 스펙트럼의 편의값으로 퀘이사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돼요. 요거 중요한 내용, 맞는 설명. 니은 연주시차를 이용해서 거리를 구한다. 퀘이사까지 거리가 여러분 100억 광년 뭐 이렇게 돼요. 100억 광년. 그런데 우리가 연주시차를 구할 수 있는 거리는 100파섹. 그러니까 300광년 정도예요. 100억 광년 떨어져 있는 거리를 연주시차로 구해낼 수 있을까요? 구해낼 수 없죠. 연주시차는 가까운 별까지의 거리를 구하는데 사용되는 거리 측정 지수입니다. 그래서 니은은 땡. 디귿. 광도는 당연히 항성보다 커야죠. 기억. 디귿해서 정답 3번입니다. 자, 이제 2번째 문제. 그림은 절대 등급이 같은 외부 은하 ABC의 거리에 따른 후퇴 속도를 나타냈어요. 자, A, B, C가요. 우리로부터 거리의 비가 1대 3대 6인데요. 문제에서 알려줬어요. 얘네들은 실제 밝기가 다 똑같은 별이래요. 실제 밝기가 다 똑같은데 A는 우리로부터 1만큼 떨어져 있고요. 비율적으로 B는 3만큼, C는 6만큼 떨어져 있어요. 실제 밝기는 같지만 눈으로 보이는 밝기는 다르죠. 눈으로 보이는 밝기를 스몰 l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자, 여러분 기억을 떠올립니다. 우리 별의 특성 첫 번째 시간에 공부했어요. 뭡니까? 밝기와 거리와의 관계. 불러주세요. 밝기와 거리와의 관계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별은 거리가 멀어질수록 밝기가 줄어드는데 거리에 단순 반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고요. 그러면 B는 실제 밝기는 A와 똑같지만 A보다는 어두워 보일 거예요. 얼만큼 어두워 보일까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밝기가 9분의 1로, C는 36분의 1로 밝기가 관측이 되겠죠. 그렇죠? 일단 여기까지 하고 바로 보기 들어가 보죠. 기억, 겉보기 밝기는 B보다 A가 3배 밝으냐? 거리가 3배 가까우면 밝기는 9배 밝아줘야 돼요. 그래서 기억은 틀린 설명. 니은 B에서 관측하면 A와 C는 모두 후퇴하냐? 이렇게 각각의 후퇴 속도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서 보면, 나에서 보면 A의 후퇴 속도는요. 이게 지금 10의 4승이니까 이게 0.5
A는 5,000km/s로 나한테서 멀어지고 있고요. B는 약 2만 km/s, C는 약 35,000km/s로 나에게 멀어지고 있어요. 이건 내가 관측한 거죠. 그럼 B에서 한번 관측해 볼게요. 자, 내가 중심이 아니라는 것 확인합니다. B에서 A도 C도 한번 관측합니다. 무슨 개념 이용하셔야 된다고요? 그렇죠? 상대 속도 개념. 상대 속도는 내 속도에서, 아니 남 속도에서 내 속도를 빼주는 거다. 볼게요. A는 5,000으로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B는 이런 방향으로, C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B에서 보면 A는요, 이 속도에서 내 속도를 빼줘야 돼요.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그럼 B가 본 A는요, 15,000km/s의 속도로 B에서 멀어져야죠. 맞습니까? 그럼 B에서 본 C는요, 내 속도에서 남 속도에서 내 속도를 빼줘야 돼요. 그러면 남 속도에서 2만을 빼주면 15,000km/s의 속도로 역시 B의 반대 방향으로 가야죠. 그럼 C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 보든 서로가 서로에서 멀어지는 팽창. 무슨 의미라고요? 중심이 없는 팽창이라고요. 그래서 니은 맞는 설명이 되죠. 디귿 갈게요. 자, 20억 년 전 우리 은하에서 본 C의 후퇴 속도는요. 지금 현재 우리 은하에서 본 C의 후퇴 속도는 35,000km/s쯤 돼요. 그런데 20억 년 전 우주가 지금 같은 속도로 팽창했다고 가정을 하면 20억 년 전으로 되돌아가면 우리와 C 사이의 거리는 지금보다 어땠을까요? 가깝죠, 여러분. 그러면 V는 HR에 넣으면, 그죠? 팽창 속도는 똑같아도요, 거리가 지금보다 작기 때문에 후퇴 속도도 지금보다 작아야죠. 같을 수가 없죠. 20억 년 전이면 굉장히 우리로부터 가까이 있어야 되는, 공간이 팽창하지 전이니까요. 덜 팽창했을 때니까 현재 후퇴 속도 같을 수 없어요. 이유는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팽창을 덜 해서. 그래서 기억도 틀리고 디귿도 틀렸네요. 정답은 2번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역시 계산하는 문제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그림은 한 직선상에 있는 외부 은하 A, B, C와 후퇴 속도를 나타냈어요. 자, 우리 은하 있고요. A, B, C 은하의 후퇴 속도와 우리 은하로부터의 거리가 나와 있네요. 그럼 우리 뭐 할 수 있죠? 그쵸? V 알고 R 알면 허블 상수 구해낼 수 있죠, 여러분. 일단 A 은하를 통해서 한번 구해내 볼게요. 후퇴 속도가요, 3,500km/s. 거리가 50메가파섹. 그럼 H는 얼마여야 되느냐? 5, 7에 35니까 70km/s/메가파섹이 허블 상수여야 돼요. 그죠? 우리 은하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A는 요런 속도로, B는 요런 속도로, C는 이런 속도로 가요. 그럼 B를 기준으로 하거나 A를 기준으로 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해볼까요? A를 기준으로 한번 했다고 볼게요. 그럼 A를 기준으로 우리 은하를 보면 남 속도에서 내 속도를 빼줘야 되니까 A 은하가 본 우리 은하는요, 3,500km/s의 속도로 A에서 멀어져야 돼요. B는요, 남 속도에서 내 속도를 빼줘야 되니까 더해줘야죠. 그럼 얼마큼이 됩니까? 4,900km/s의 속도로, 맞나요? A에서 B는 멀어져야 되고요. C는 남 속도 내 속도 빼면 7,000km/s의 속도로 멀어져야 돼요. 어디가 중심이 되든 서로가 서로에게 다 멀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 은하가 우주의 중심이 아닌 겁니다. 니은 우리 은하에서 측정한 적색 편의 값은요. 적색 편의 값은 거리와 후퇴 속도와 비례 관계예요. B가 가장 작냐? 가장 가까우니까요. 디귿 A에서 측정한 후퇴 속도는 우리 은하가 3,500, C 은하가 7,000. C가 우리의 2배죠. 우리가 C의 2배가 아닙니다.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상대 속도를 이용해서 특정 은하에서 다른 은하를 바라봤을 때의 후퇴 속도 요렇게 계산하는 것들 여러분이 직접 한번
A가 중심으로, C가 중심으로, B가 중심으로, 은하가 중심으로 연습해 보셔야 여러분 것이 된다고요. 정답은 니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부 은하와 허블의 법칙에 대한 내용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허블의 법칙 수능 출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주제가 돼요. 계산하는 문제, 개념을 묻는 문제. 왜 그렇게 문제를 많이 낼 수 있냐면 이게 우리의 은하의 비밀을 밝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도 하지만 어떤 식이 들어있어서 문제를 내기도 쉽기 때문이에요. 허블의 법칙 요래조래 생각하면서 충분히 여러분 것으로 만들도록 복습해 주셔야 된다고요. 그렇게 해주실 우리 학생들에게 파이팅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합니다.